자, 같이 한번 볼게요. 자, 이제 2차 부등식이랑 연립 2차 부등식인데 우리 저번 시간에 일단 1차 부등식이랑 절대값 포함하는 부등식 네, 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기말고사 2차 고사 범위가 여러 가지 방정식이랑 이제 부등식, 그다음에 이제 경우의 수 행렬 이렇게 지금 되거든요. 근데 방정식 부등식이 한 시험 범위의 한 3분의 1 정도 문제 출제가 되는데 어려운 문제가 한 문제 정도씩 출제가 됩니다. 방정식에서 어려운 문제 하나, 부등식에서 어려운 문제 하나, 그 다음에 경우의 수 순열 조합에서 어려운 문제 하나. 그래서 지금 이 연립 2차 부등식은 특히 어렵게 나오기 좋은 소재거든요. 그래서 일단 잘 해주셔야 되고, 자, 일단 2차 부등식 한번 같이 볼게. 자, 우리 부등식의 모든 항을 좌변으로 이항했을 때, 네, 좌변이 x에 대한 2차 식인 부등식을 x에 대한 2차 부등식이라고 했죠. 그래서 우리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가 0보다 크다는 그건 다 채울 수 있죠. 그 정도는. 네. 우리가 얘가 원래 y는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잖아요. 이게 2차 함수 해서 네,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가 0보다 크다 라는 거는 얘랑 똑같은 게 뭐야? y죠, 그쵸? 그래서 y가 0보다 크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 x축은 y가 뭐야? 0이죠, 그쵸? y가 0인 거는 양수와 음수의 네, 기준이 경계선이죠. 그래서 우리가 얘보다 위에 있어야 이 부분에 이 부분이 뭐예요? 2차식이 0보다 큰 부분이죠. 그래서 x축보다 써볼게요. 위에 있는 부분에 x값의 범위가 2차 부등식에 해다. 그럼 x값의 범위는 어떻게 돼? 여기서부터 이거보다 작다. 그 다음에 이거보다 크다. 이게 이제 x값의 범위가 되겠죠. 여기까지 괜찮죠? 자, 그 다음에 2차 부등식이 0보다 작다는 반대로 0보다 작은 부분은 어디예요? y좌표가 0보다 작아야 되니까 여기지, 그치? 그때 뭐의 범위? x의 범위해서 네, 이 둘 사이다 해주시면 되겠고, 그래서 아래에 있는 부분의 x값의 범위다 라고 써주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 우리 밑에 이차함수와 x축의 위치 관계에 따라서 최고차 함계수가 양수일 때 부등식 3개로 한번 분류를 한번 해볼게요. 자, 그래서 x축이랑 진영아 몇 개의 점에서 만날 때, 2개의 점에서 만날 때, 1개의 점에서 만날 때, 안 만날 때 한번 순서대로 채워볼게. 얘가 알파, 베타. 여기 지금 x좌표를 알파, x좌표를 베타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얘는 지금 a가 양수고 판별식도 양수일 때, 저 그래프가. 자, 그러면은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가 0보다 크다의 해 한번 확인해 볼까요? 자, 얘가 0보다 크다는 어디라고요? x축보다 위쪽에 있을 때 무슨 값의 범위? x값의 범위. 그래서 알파보다 작고 베타보다 크다 써볼게요. x가 알파보다 작다 또는 x가 베타보다 크다. 그 다음에 그 밑으로 쭉 할 거야. 판별식 0보다 클 때. 자, 그 다음은 이제 뭐야?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가 네, 0보다 크거나 같다. 그러면은 네, 이번에는 0이 포함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마찬가지로 등호 써서 알파보다 작거나 같고 또는 베타보다 크거나 같다 써주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가 0보다 작을 때, y가 0보다 작을 때 어디라고? 여기 x축보다 아래에 있는 점에 x의 범위라고 했었죠. 그래서 몇과 몇 사이다? 벌써 졸려? 알파와 베타 사이다 해주시면 되고요. 그다음 마찬가지로 등호 붙으면은 똑같이 등호 붙여서 네, 해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우리 2차 우동식 인수분해 될 때 어떤 상황에서 최고차 함계수가 양수인 상황에서 좀 외워서 했었죠. 그래서 인수분해가 되면은 작은 근보다 작고 큰 근보다 크다. 뭐 이런 식으로 했어. 그러니까 얘가 지금 이런 식으로 인수분해가 되잖아. x 마이너스 알파, x 마이너스 베타 해서 작은 근보다 작고 큰 근보다 크다. 그 다음에 0보다 작으면은 두 근 사이다. 그래서 했던 거 기억나시죠? 자, 그 다음에 판별식 0일 때 한번 볼게요. 판별식 0. 판별식 0이면 우리 2차 방정식이 판별식이 0이면은 x축과 뭐 해야 돼요? 접해야 되죠. 그래서 얘가 판별식이 0이다. 최고차 함계수는 양수고요. 그 다음에
신영아 정신 차리고. 그 다음에 얘가 뭐일 때? 알파일 때. 네. 그래서 거기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 첫 번째 거부터 한번 보자. 자, 얘는 뭐라고 해야 되지? 얘는 뭐라고 해야 돼? 뭐라고 해야 돼? 자, 얘가 0보다 큰 거. 어디가 0보다 커? 은송아, 어디가 0보다 커? 왜? 여기가 뭐야? 네. 얘 지금 y좌표가 0이죠, 지금. 알파 컴마 0. 얘 빼고는 다 0보다 크죠? 그래서 여기 뭐라고 쓰시면 돼요? x는 뭐가 아니다? 알파가 알파가 아니다. 쓰시면 되겠죠. 알파가 아니다 써주시고요. 이씨. x는 알파가 아니다. 네. x는 알파가 아니다 써주세요. x는 알파가 아니다. 자, 그 다음에 알파가 아닌 모든 실수라는 얘기예요. 다 되죠? 알파 빼고. 알파일 때는 몇이야? 0이니까 안 되고. 자, 얘가 0 이상이래요. 0 이상. 그럼 얘는 다 0보다 크거나 같죠? 그래서 우리 x 뭐라고 쓰시면 돼요? 모든 실수. 네, 모든 실수라고 쓰세요. 올 이렇게 쓰지 마시고요. 우리 서술형에서는 x는 모든 실수 이런 식으로 써야 됩니다. 네. 자,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가 0보다 작을 때 한번 볼게. 자, 0보다 작은 점이 x축보다 아래에 있는 게 있어요? 없죠. 그래서 얘는 뭐라고 쓰면 돼? 해가 있어 없어? 해가 없다 써주자. 해가 없다. 해가 없다. 그 다음에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가 0 이하다. 0 이하. 자, 민수 0 이하인 거 있어? 뭐 있어? 알파 하나 있죠. 하나. 그래서 네, 0 되는 게 하나 있어서 x는 알파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우리 부등식의 해가 x는 뭐다? 원래 부등식은 범위로 나와야 되잖아. 그치? 은송아. 근데 x는 알파다 이렇게 나오면은 중근일 가능성이 높으니까 자주 나오는 표현이니까 기억해 주세요. 부등식의 해가 x는 알파다 하면은 이거 접하는 상황이겠구나 생각해 주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 판별시 0보다 작을 때. 자, 판별시 0보다 작으면 x축이랑 안 만나죠? 네, 이때 한번 볼게요. 자, 이거 그냥 얘는 바로 쓸게요. 자, 우리 첫 번째, 두 번째 둘 다 0보다 크죠? 그래서 모든 실수 써주시면 되고요. 첫 번째, 두 번째 둘 다 모든 실수. 그 다음에 0보다 작고 0보다 작거나 같은 거 있어 없어? 없어. 그럼 뭐라고 해야 돼? 해가 없다. 세 번째, 네 번째 해가 없다. 이렇게 써주시면 됩니다.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우리 2차 부등식의 작성 오른쪽 한번 볼게요. 자, 우리 x제곱. 우리 2차 방정식의 작성할 때도 했죠. 해가 주어졌을 때 2차 방정식 구하는 방법. 해서 x제곱의 개수가 a고요. a가 양수인 상황에서만 한정해서 한 거야. 자, 그런데 해가 알파와 베타 사이래. 그럼 어떻게 돼야 돼요? 이거를 외울 수 있으면 외우면 좋고요. 못 외우면 상황 그려야 돼. 어떻게 그려야 돼요? 자, a가 0보다 크다. 그래서 해가 알파 베타. 2차 함수가 이렇게 생긴 거란 말이에요. 그쵸? 그럼 알파와 베타 사이면 여기잖아. 맞아? 맞니? 그래서 우리 1번에 부등식을 만들어 주시면 이렇게 쓰면 되겠죠? 최고차항 계수가 a고요. 그 다음에 해가 알파랑 베타니까 인수분해가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네, 신영아 0보다 크다야 작다야? 작다. 정신 좀 차리고 어, 집 서서 하세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한번 볼게. 자, 두 번째 x가 알파보다 작고 베타보다 크다 하시면 이제 뭘로 하시면 돼요? 반대로. 어떤 부분이에요? 여기죠? 네, 알파보다 작고 베타보다 크다. 그래서 우리 x축보다 위에 있으니까 식 뭐라고 써주면 된다? 0보다 크다. 이렇게 작성할 수 있어야 된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5번 한번 볼게요. 자, 우리 5번은 2차 부등식이 항상 성립할 조건에서 우리 항상 성립한다라고 해서 이름이 있긴 있어요. 그 위에다가 이름 써주세요. 절대부등식이에요. 절대부등식. 항상 성립하는 부등식들을 우리가 절대부등식이라고 해요. 항상 성립하는 부등식을 절대부등식이라고 한다.
자, 그럼 한번 보자.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가 0보다 크다. 이게 항상 성립해야 된대. 항상 성립. 항상 성립. 여기까지 괜찮니? 항상 성립해야 된대. 여기까지 오케이. 자, 그러면은 이게 2차 부동식이란 말이 있으면은 이제 어떻게 생겨야 돼? 그려보시면 돼요. 자, 뭘 그리냐면은 2차 함수가 x축과 위치 관계가 총 몇 개 있냐면 6개 있어. 최고차 한계수가 양수일 때는 안 만나고 한 점에서 만나고 두 점에서 만나고, 그다음 최고차 한계수가 음수일 때는 두 점에서 만나고 한 점에서 만나고 안 만나고, 요 6가지 경우밖에 없어요. 2차 함수가 x축과 위치 관계가. 근데 2차 식이 항상 0보다 커야 된대. 얘잖아 얘. 맞아? 또 항상 0보다 큰 거 있어요? 없죠? 쟤밖에 없잖아. 그럼 우리 여기 뭐라고 쓰면 돼? 최고차 한계수가 양수여야 되고 판별식은 0보다 작아야 된다. 거기 밑에 밑줄에다가 한번 써볼게요. 썼어요? A가 양수고 판별식이 0보다 작다. 자, 그런데 시험에 가끔 이렇게 나올 때가 있어. 지금 우리 5번에 제목이 뭐야? 2차 부등식이라고 2차 부등식이라고 나와 있죠. 근데 얘가 지금 우리 이럴 때가 있어요. 한번 정리를 해볼게. 2차 부등식이 언급이 안 될 때가 있어. 그럼 2차 부등식이란 말이 안 나오면 얘는 그냥 부등식 해서 1차 부등식일 수도 있는 거야. 어떻게? A가 몇이면 1차 부등식이야? 0이면 1차 부등식이잖아. 그치? 맞아? 그럼 2차 부등식이란 언급이 없으면은 이게 항상 성립하려면은 어떤 조건도 추가가 돼야 되냐면은, 항상 성립하려면은 일단 A가 0. 자, A가 0이고 얘가 1차 함수라고 한번 생각해 볼게. 자, 1차 함수가 항상 0보다 큰 거 있어요? 있어 없어? 1차 함수는 무슨 선이야? 무슨 선의 방정식이라고 해 우리? 직선의 방정식이잖아. 한번 생각해봐. 항상 0보다 큰 거 있어? 없잖아. 그치? 그럼 1차 함수도 안 돼. 그러면 일단 B는 0. 자, 우리 A도 0이고 B도 0이다 하면은 이거를 상수함수라고 하거든요. 그럼 C가 뭐보다 크면 되겠어요? 0보다 크면 되겠죠. 그래서 거기 네, 항상 성립할 조건 밑에다가 2차 부등식이라는 언급이 만약에 없다면 이것도 추가해 줘야 된다. 알겠죠? 시험에서 되게 많이 실수 많이 해요. 실수하게 좀 유도를 해요. 그래서 그 문제에 어떻게 나오냐면은 부등식 아니면 2차 부등식 둘 중에 하나에 시작을 이렇게 하는 거야. 이 2차 부등식이 항상 성립할 조건의 A 범위 구해라 라고 하면은 우리 일단 A가 0이 아니다라고 생각하고 하는 거야. 오케이? 근데 부등식 AX제곱 뭐 예를 들어서 플러스 BX 플러스 3A 예를 들어서 3A 플러스, 그러니까 예를 듣는 거야. 안 적어도 상관없어요 얘는. 자, 이 부등식이 항상 성립하려면은 이라고 했어. 그럼 판별식만 생각하면 안 된다고. 모두 생각해야 된다고? 얘네가 0일 때도 A랑 B가 0일 때도 항상 성립한다고. 그래서 우리 부등식을 물어보는 건지 문제에서 2차 부등식을 물어보는 건지 확인을 해줘야 된다. 알겠죠? 그래서 한 번씩 이렇게 물어봐요. 한 번씩 이렇게 일부러 다 틀리게 내는 형태들이 있으니까 예, 기억하고 계시고요. 자, 2번 한번 볼게요. 자, 2번 보시면은 요번에는 2번 한번 보자. 자, 2번은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가 0 이상이다. 요번에 0 이상이래. 그럼 얘 될 수 있는 거 보자. 자, 얘를 순서대로 2차 함수 1, 2, 3, 4, 5, 6이라고 할게요. 자, 항상 0 이상인 2차 함수 몇 번 몇 번? 1번이랑 몇 번? 2번 두 가지 되죠? 그래서 우리 거기다 뭐라고 써주시면 되겠어요? A가 양수, 판별식은 0 이하. 0 이하. 0 이하라는 게 판별식이 0 또는 0보다 작다를 합친 거야. 0 이하라는 거는. 알겠죠? 그래서 얘네 둘이 판별식 0일 때 뭐 할 때? 접할 때. 그 다음에 판별식 0보다 작을 때 얘네 둘을 합친 게 0 이하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면 되고요. 얘도 2차 부등식 언급 없으면 똑같이 A는 0, B는 0, C 0보다 크거나 같다 하시면 되겠죠. 여기는 안 적을게. 똑같으니까.
자, 그 다음에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가 이번에는 0보다 작아야 된대. 0보다 작아야 된대요. 자, 그러면은 우리 항상 0보다 작은 거 1, 2, 3, 4, 5, 6 중에 몇 번? 항상 x축보다 아래에 있는 거 몇 번? 6번. 요거 하나죠. 요거 하나. 그래서 이렇게 생겼다. 그럼 우리 이제 뭐라고 쓰면 돼? 식으로 이번엔 최고차 함계수가 음수여야 되죠. 그다음 판별식은 0보다 작다. 만약에 얘도 2차 부등식 언급이 없으면 A랑 B는 0이고 C가 0보다 작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다음 마지막 0 이하인 거 몇 번 몇 번? 5번 6번. 요거 써주시면 되고요. 자, 그럼 1번 2번 3번 4번 한번 봐보세요. 자, 2차 부등식이 항상 성립할 조건에 판별시 0보다 크다 있어 없어? 없죠. 다 작다 혹은 작거나 같다예요. 그래서 2차 부등식이 항상 성립하려면은 판별식 다 0보다 작다 같다. 작거나 같다. 둘 중에 하나다. 오케이? 근데 우리가 이거를 그냥 뭐 개념 외우듯이 외우는 게 아니고 좀 이해를 바탕으로 2차 함수의 그래프 개형이 총 6가지니까 여기에서 가능한 것들을 생각해서 해주시면 돼요. 헷갈리면 그려보고 금방 하거든? 뭐 몇 초 안 걸리잖아요. 그쵸? 뭐 외울 수 있으면 외우면 좋고요. 자, 연립 2차 부등식 한번 볼게요. 연립 부등식에서 차수가 높은 부등식을 가장 높은 부등식이 2차 부등식일 때 우리 연립 2차 부등식이라고 한다. 네. 그다음 연립 2차 부등식의 풀이는 연립 1차 부등식 풀이와 마찬가지로 각 부등식을 풀고 수직선에 나타내서 공통범위 구해서 진행한다. 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 페이지 한번 볼게요. 자, 8번이 우리가 만약에 지금 2차 부등식이랑 연립 2차 부등식을 활용하는 문제거든요. 그래서 난이도가 제일 높은 문제로 지금 우리 8번 2차 방정식의 실근의 부호가 제일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얘를 뭐라고 하냐면은 근의 분리라고 해요. 근의 분리 뭐 이렇게 배운 기억이 있는 친구들은 아 이게 근의 분리구나 라는 거 알고 계시면 되고요. 자, 그러니까 지금 뭘 하는 거냐면 직접 근을 핵심은 직접 근을 구하지 않고 판별식이랑 근각계수의 관계를 이용해서 근이 어디쯤 있다. 이 정도 확인할 수 있는 게 근의 분리 2차 방정식의 실근의 부호예요. 자, 1번 한번 보자. 두 근이 모두 양수가 되려면은 어떻게 돼야 되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자. 자, 일단 한번 물어볼게요. 두 근이라는 거는 서로 다른 두 근이라는 거야? 아니면은 상관이 없어요? 두 근이면은 자, 얘들아 2차 방정식이야. 두 근이라고 나왔어. 두 근. 그럼 이거 판별식 0보다 크다. 맞아 틀려. OX. 맞아 틀려. 두 근이야. 그럼 판별식 0보다 크다. 맞아 틀려. 당연히 OX. 응? OX 끄덕끄덕은 선제 없는데. 뭐야? 어? 맞아요? 맞아요? 동률이 맞아. OX야. X? 네. 자, 일단은 답은 X예요. 자, 왜 X냐면은 잘 기억하고 계셔야 돼요. 자, 두근은 중근도 우리 두근이라고 해요. 서로 같은 두근을 중근이라고 해. 그래서 서로 다른이라는 말이 없어. 그럼 우리 판별식 서로 다른이란 말이 없으면 판별식 0 이상이다 해야 돼요. 알겠죠? 두근은 중근도 된다. 알겠지? 두근은 다시 한번 정리할게. 두근이라는 거는 얘는 서로 다른 두근 또 두근이고요. 서로 같은 두근도 두근이야. 그럼 두근이라는 건 이 둘을 내포하고 있는 거야. 이 둘 다 된다로. 알겠죠? 자, 그럼 1번 한번 보자. 두근이 모두 양수여야 된대. 자, 그러면은 이 참수 그래프를 한번 좀 먼저 그려볼게. 그래프를 그려야 조금 더 명확해지긴 하거든요. 자, 그래서 이 참수가 예를 들어서 예, 여기까지 괜찮니? 그래서 우리 2차 함수 있죠. 우리 저번 시험 범위였는데 얘는 우리 2차 함수라고 하고 얘를 뭐라고 해? 2차 방정식이라고 하죠.
그래서 얘네들의 관계가 있었지. 어떤 관계가 있었어? 무슨 관계가 있었어? 우리 무슨 사이야? 어? 무슨 관계예요? 자, 여기에서는 목표가 뭐야? 해를 구하는 게 목표야. 식을 만족하는 x값을 구하는 게 목표고요. 얘는 그냥 대응 관계를 나타내는 게 목표야. 함수라는 건 대응 관계야. 함수라는 거는 대응 관계예요. 우리 공수2에서 다시 함수를 재정의하긴 할 거야. 중학교 때 정의했던 거 이후로 다시 한번 정리하는 단원이 있어요. 공수2의 함수에. 근데 함수의 정의는 뭐냐라고 물어보면 대응 관계예요. 내가 x에다가 뭘 넣었어? 그럼 y에도 뭐가 나와. 대응이 된다. 이게 이제 함수야. 알겠죠? 얘는 뭐라고? 해를 구하는 게 목표라고. 근데 얘네들의 관계가 뭐였어? 얘 해가 이 이차함수의 무슨 교점의 좌표와 같다? x축의 교점의 좌표와 같다 라고 했었죠. 그럼 얘가 서로 다른 뭐야 두근이 모두 양수이려면 얘와 x축의 교점이 다 무슨 수여야 된다? 양수여야 된다. 여기까지 괜찮니? 그럼 얘가 이렇게 생기거나 이렇게 생기면 되니? 두근이 모두 양수 맞아? 자, 이렇게 생겨도 되니? 어이구. 이렇게 생겨도 되니? 접할 때? 이것도 두근이 모두 양수인 거야. 여기까지 괜찮아요? 그 다음 최고차항 계수는 뭔지 모르겠는데 이것도 두근이 모두 양수인 거죠. 일단 양수인 상황을 쌤이 다 한번 그려볼게. 자, 두근이 모두 양수인 상황은 요 네 가지 상황입니다. 여기까지 괜찮아요? 자, 그래서 1번에 한번 적어볼게. 1번은 그러면은 일단 이 네 가지 상황을 판별식으로 다 아우를 수 있는 표현이 판별식이 0 이상이다. 아니, 판별식이 0 이상이다. 자, 최고차항 계수는 관계가 있어요, 없어요? 최고차항 계수는 관계가 없죠. 여기까지 괜찮니? 최고차항 계수 관계가 없고요. 자, 그러면 한번 생각해보자. 두 군이 모두 양수이려면 근과 계수의 관계에서 두 군의 합이랑 곱이 둘 다 모여야 될까? 모여야 돼? 네, 이렇게 돼야 되겠죠? 얘도 0보다 커야 되겠다. 0이면 안 되는구나. 네, 그래서 두 군의 합이랑 곱이 모두 양수면은 되겠죠? 합과 곱이 양수여야 두 군 모두 다 양수잖아. 여기까지 괜찮아요? 괜찮은 거 맞아? 자, 그래서 얘네가 끝이야. 그럼 이 세 개를 동시에 만족하는 부동식을 찾아야 되거든. 그럼 판별식하면 b제곱 빼기 4ac 하면 2차 부동식이 나올 가능성이 있어요. 그럼 이거는 뭐야? 연립 2차 부동식이 되는 거야. 연립 2차 부동식이. 그래서 이 세 개를 동시에 만족하는 범위를 찾아주는 거는 연립 2차 부동식이다. 오케이? 근데 2차 이거를 뭘로 표현한 거야? 2차 함수의 실근의 2차 방정식의 실근의 부호로 네, 연립 2차 부동식을 푸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프적인 해석을 한번 하고 얘 그럼 이걸 만족하려면 이 세 개의 식이 필요하다. 다 만족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연립 2차 부동식을 푸는 거라고요. 알겠죠? 근데 이제 힘들어 하는 게 뭐야? 이 세 개의 식을 좀 못 세우는 경우들이 종종 있어요. 그래서 힘들어 해요. 그 다음에 2번 한번 보자. 자, 2번 두 군이 모두 다 음수. 자, 두 군이 모두 다 음수면은 어떻게 생겨야 되는 얘랑 뭐만 다르겠어요? 자, 일단 판별식 0 이상이고요. 그 다음에 두근의 합은 양수야, 음수야? 음수. 두근의 곱은요? 양수. 요거 쓰면 되겠죠? 둘 다 음수면은 곱했을 때 양수잖아. 그러니까 오케이. 합은 음수고. 그 다음에 3번 한번 볼게. 두근이 서로 다른 부호다. 두근이 서로 다른 부호. 자, 두근이 서로 다른 부호면 서로 다른 두근은 맞아요, 일단? 맞아? 자, 그러면 두근이 서로 다른 부호면은 합이랑 곱 중에 뭘 확인할 수가 있지, 정확하게? 곱. 곱이 무슨 수? 음수죠. 곱이 음수. 자, 그러면은 우리 3번에는 곱이 음수다 일단 쓸 건데 알파 베타가 음수다. 근데 여기에서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게 이거 판별식 써야 될까 말아야 될까? 안 써도 돼요? 왜? 안 썼으니까? 왜 안 써도 돼 판별식? 이거 판별식 안 써도 돼. 왜 판별식 안 써도 되냐면은 한번 구성을 볼게. 자,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는 0이야. 자, 우리 두근의 곱이 뭐죠? a분의 c인데 이게 음수죠. 근데 우리 판별식 하면은 뭐야? b제곱 마이너스 4ac 맞아? b제곱 마이너스 4ac. 근데 ac가 양수야, 음수야?
이걸 쓰는 순간 AC는 음수야. A랑 C는 부호가 다르단 말이야. 여기까지 괜찮아요? 그럼 마이너스 4AC는 양수야, 음수야? 양수잖아. 이걸 쓰는 순간. 그럼 이 쓰는 순간 무조건 판별식 0보다 클 수밖에 없어. 그래서 두근이 모두 음수다라고 하면 판별식 쓸 필요 있다, 없다? 없다. 근데 우리 헷갈려서 쓸 수도 있겠죠? 쓰면 뭐가 되는 거야? 과조건이 되는 거야. 과조건이라는 거는 조건이 뭐 과다하다라는 거겠죠? 그래서 필요가 없는 식이 나올 거야. 하게 되면은 알겠죠? 그래서 우리 두근이 서로 다른 보호다는 좀 기억해줘야 돼. 뭐야? 그냥 두근의 곱이 음수다. 오케이? 그러니까 지금 1번, 2번이랑 3번이 차이를 알겠죠? 1번, 2번은 두근이 뭐야? 부호가 같은 거야. 3번은 두근이 부호가 다른 거야. 근데 1번, 2번은 판별식을 써야 되고 3번은 판별식을 안 써도 된다. 오케이. 그 다음에 4번 한번 볼게. 자, 4번 두근의 절대값이 같고 부호가 반대야. 그럼 한번 해볼게. 두근이 절대값 같고 식으로 써볼 해를 식으로 써보면 뭐 이런 식으로 된다는 거죠. 맞아? 그럼 두근의 합이 뭐야? 0이죠. 그럼 일단 알파 플러스 베타가 0이야. 알파 플러스 베타가 0이에요. 예? 어, 0인데 왜 이렇게 썼지? 자, 알파 플러스 베타가 몇이라고요? 0이에요. 여기까지 괜찮니? 자, 그럼 얘는 두근의 곱이랑 판별식 쓸 필요 있는지 없는지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생각을 했어요? 자, 그러면 한번 생각을 해보자. 알파 플러스 베타가 0이야. 요거 하나만 써도 되는지 안 되는지 한번 생각을 해볼게. 자, 그럼 알파 베타는 일단은 알아요, 몰라요? 알파 베타는 일단 알파 플러스 베타가 0이니까 얘는 한 문자로 바꾸면 마이너스 알파 제곱이나 마이너스 베타 제곱 이렇게 써도 되죠. 그럼 얘는 내가 0 이하다 이렇게 써도 되죠. 왜? 제곱수는 항상 0 이상인데 마이너스가 붙었으니까 0 이하다 이렇게 써도 되는 거 맞아? 여기까지 괜찮니? 그럼 두근이 모두 0 이하니까 음수니까 판별식 안 써도 되겠네. 근데 0 이하인 것 중에 음수가 아닌 게 하나 있죠. 누구? 0. 0일 때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된다고. 자, 그럼 두근을 곱했는데 0이야? 맞아? 그럼 둘 중에 하나가 0이죠. 그럼 얘가 0이면 얘도 0이죠. 이러면 근이 부호가 다른 거예요? 다르지 않죠? 여기까지 괜찮아요? 그래서 모인 경우만 제외해주면 돼요. 0인 경우만 제외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알파 플러스 베타는 0보다 뭐하고? 0이고 그 다음에 두근이 모두 0이 아니다 로 해주시면 돼요. 두근이 모두 0이 아니다는 뭘로 쓰면 될까? 두근이 모두 아니다를 한 번에 쓸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두근이 모두 0이려면은 일단 여기서 지금 봐봐. 마이너스 a분의 b니까 b가 0이야. 그럼 두근이 모두 0이려면 c가 몇이어야 돼? 0이어야 되잖아. 그러면 우리 거기 4번은 뭐라고 쓰면 되냐면 알파 플러스 베타 두근의 합이 0이고요. c는 0이 아니다. 이렇게 써주시면 돼요. 왜냐면 c까지 0이면 다 모든 근이 0이어서 그래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 c가 0이면 모든 근이 0이어서 그렇다. 자, 그 다음에 5번 한번 볼게. 음근의 절대값이 양근보다 클 때 한번 보자. 자, 음근의 절대값이 양근보다 크다.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예를 들어보자. 뭐 음근의 절대값이 양근보다 크다. 뭐 이런 경우가 있겠죠? 그럼 두근의 합은 민서야, 양수야, 음수야? 음수. 그래서 알파 플러스 베타가 정신 차리고 음수. 자, 두근의 곱은 양수, 음수, 음수. 오케이. 자, 근데 우리 아까 얘기했던 거 있죠? 두근의 합이나 곱 중에 음수면 뭐 판별식 안 써도 된다고 했어. 합이 음수일 때, 곱이 음수일 때 뭐 판별식 안 써도 된다고 했어요. 곱이 음수일 때 판별식 안 써도 된다고 했죠. 그럼 얘는 그냥 이게 끝이에요. 5번은 음근의 절대값이 양근보다 크다는 판별식 안 써도 된다. 요 두 개만 만족하면. 자, 6번은 그럼 반대겠죠. 뭐야? 양근의 절대값이 더 크대 이번에. 뭐 2랑 마이너스 1 이런 거. 알파 플러스 베타 양수고요. 알파 베타 음수야. 아까 위에 마찬가지로 알파 베타가 음수가 나오는 순간 판별식 안 써도 서로 다른 두 실근 나온다.
그래서 거기 밑에 한번 다시 정리해놨어요. 뭐라고? 자, 두 군이 서로 다른 부호이면은 알파, 베타가 음수고요. AC가 음수여서 판별식이 항상 뭐보다 크다? 0보다 크다. 그래서 두 군이 서로 다른 부호이면은 판별식은 항상 양수이므로 판별식의 부호를 조사할 필요가 없다. 그 다음에 실근의 위치, 근의 분리 한번 볼게요. 자, 얘는 두근이 8번은 두근이 뭐 양수, 음수, 두근의 부호만 따졌거든요. 근데 이제 제대로 된 근의 분리해서 9번이 제대로 된 근의 분리입니다. 자, 얘네는 뭐냐면 두근이 어떤 수 사이에 있다. 그 다음에 어떤 수보다 두근이 모두 크다. 어떤 수보다 두근이 모두 작다. 세 가지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 1번, 2번, 3번 보면은 두근이 모두 P보다 크다. 2번 보면은 두근이 모두 P보다 작다. 3번 보면은 두근 사이에 P가 있다. 두근이 모두 P와 Q 사이에 있다. 그래서 한번 볼게. 자, 두근이 모두 P보다 클 때 한번 봅시다. 자, 두근이 모두 P보다 크다. 이 두 가지 상황이 있습니다. 여기 X좌표가 P고요. 그 다음에 뭐 이런 두 가지 상황이 있습니다. 두근이라는 건 서로 다른 두근도 있고 서로 같은 두근도 있어요. 여기까지 괜찮니? 자, 그럼 내가 얘가 두근이 모두 다 P보다 크다. 여기를 제일 어려워해. 이제 좀 집중해야 돼. 자, 그러면은 일단 두근이 모두 P보다 크다 하면은 일단 써야 되는 거 한번 써보자. 자, FP, 이 Y는 FX야. FP의 부호 한번 체크해보자. FP 양수야, 문제야? FP. P, FP. 이렇게 돼도 여기가 P, FP. FP 무슨 수? 양수 쓰세요. FP 양수여야 되고요. 자, FP만 양수다 쓰면은 이렇게 해가 중근일 수도 있고 해를 두 개 가질 수도 있고 이렇게 돼도 FP는 양수죠. 맞아? 그러면 일단은 두 근이 모두 P보다 크다고 했잖아. 그럼 이거 판별식 써야 돼, 안 써야 돼? 써야 돼, 얘는. 알겠죠? 그래서 추가 판별식이 0 이상이다. 판별식이 0 이상이다. 자, 그 다음에 뭘 써야 되냐? 여기에서 끝이 아니야. 여기에서 끝이 아니고 뭘 하나 더 추가해 줘야 되는데 자, 이걸 만족하면서 두 근이 모두 P보다 크지 않은 게 있어요. 뭐가 있는지 한번 볼게. 예를 들어서 여기가 P야. 예를 들어서 그럼 FP 양수죠. 판별식 0보다 크죠. 근데 두 근이 모두 P보다 커요? 아니잖아. 그럼 얘랑 얘 차이가 뭐야? 얘는 꼭지점의 X좌표가 P보다 큰 거고 얘는 꼭지점의 X좌표가 P보다 작은 거야. 그래서 우리가 꼭지점의 X좌표까지 확인을 해줘야 돼서 얘를 제일 힘들어 한다. 자, 우리 중학교 때 꼭지점의 X좌표 좀 빠르게 구하는 거 공부했죠? 모분의 뭐야? 꼭지점의 X좌표 대칭축 구하는 거 X는 모분의 마이너스 2A분의 B 이렇게 외우기로 했던 거 기억나셔야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뭐가 하나 추가돼야 돼? P보다 마이너스 2A분의 B가 더 크다. 이게 뭐야? 대칭축이라고도 해요. 대칭축. 이참수의 대칭축. 그러면 1번이랑 2번은 하나만 차이가 있습니다. 자, 그럼 2번 똑같이 한번 써볼게. 자, 2번 FP. 우리 2번 어떻게 생겼죠? 아까 방금 그렸던 거잖아. 해서 P가 여기 있는 거야. 2번은. 그럼 FP 양수야, 음수야? 양수. 판별식 0 이상. 그 다음에 대칭축이 이번엔 P보다 작다. 두 근이 모두 P보다 작을 때. 그래서 이거를 그냥 이 문장 아예 외워가지고 이거 나오면 이렇게 쓴다 하거나 아니면은 그려서 이런 상황이었지 이런 상황이었지 해야 되는데 요거 좀 빼먹을 상황이 많아서 좀 외워주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한번 볼게. 두 근 사이에 모두 뭐가 있을 때? P가 있을 때. 두 근 사이에 모두 P가 있을 때. 그럼 P가 뭐 예를 들어서 여기 X좌표를 P라고 할게요. 자, 대칭축이 P보다 큰지 작은지 알아요? 몰라요? 이거는? 얘는 모르죠? 네. FP 보자. FP가 양수야, 음수야? 이게 지금 최우차함계수 양수일 때만 일부러 따지는 거야. 네, 다 정리하면 힘드니까 FP 양수입니다.
네, 음수입니다. 여기까지 괜찮아요? FP 음수. 자, 근데 얘는 지금 뭘 전제 조건으로 한 거야, 우리? 최고차 함계수가 양수일 때만 전제 조건으로 한 거거든? 그럼 최고차 함계수가 양수인 이차함수인데 함수값이 음수가 나오는 점이 있대. 이거 그럼 판별식 쓸 필요 있을까, 없을까? 판별식 쓸 필요 없겠죠. 왜냐면 최고차 함계수가 양수인 이차함수는 모양이 요거 세 개예요. 근데 우리 함수값이 음수가 나왔다는 거는 얘밖에 안 된다는 얘기예요. 판별식 쓸 필요 없다. 여기까지 괜찮니? 그럼 판별식도 쓸 필요 없어. 대칭축도 쓸 필요 없어. FP가 0보다 작다 이게 끝이에요. 네, 3번은 요게 끝. 그 다음에 4번 한번 볼게요. 자, 4번은 두근 사이에 두근이 PQ 사이에 있대. 두근이 모두 PQ 사이에 있대요. 자, 그러면 우리 그려보는 거야. 처음에 일단 그려보세요. 두근. 민서야, 정신 차리고. 그 다음에 얘 PQ 이렇게 있어야 된대. 물론 이렇게 돼도 상관은 없겠죠. 중근이어도 이 두 근이 PQ 사이에 있는 거예요. 여기까지 오케이. 자, 그럼 일단 먼저 한번 따져보자. 자, 일단 두 근이 뭐보다 크다 작다 할 때는 그 P 있죠. 우리 지금 P랑 Q로 했죠. 그래서 P에서의 함수값, Q에서의 함수값이 양수인지 음수인지는 따져야 돼. 항상. 자, FP 양수. FP 양수죠. FQ 쓰세요. 양수. 자, 민서야 이거 판별식 쓸 필요 있니 없니? 음. 자, 얘 판별식 써야 돼. 봐봐. 이렇게 돼도 자, 이렇게 돼도 FP, FQ 0보다 크다 해도 지금 이렇게 되면 해가 없잖아. 이차 함수가. 판별식 0보다 크거나 같다 써야 됩니다. 판별식 0보다 크거나 같다. 여기까지 괜찮니? 자, 그런데 이거를 만족하는 상황이 이 그림만 있을까를 생각을 해줘야 돼.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난 이 그림을 보고 이렇게 될 거다. 이걸 맞춘 건데 그럼 이 식만 쓰면은 무조건 이 그림밖에 없나를 생각을 해봐야 된다고. 다른 게 있는지 없는지. 그걸 우리가 이제 뭐 발레가 있는지 없는지를 생각을 하는 거야. 그럼 발레가 있으면 조건을 추가를 해줘야 돼. 근데 이걸 시험 때 맨날 이렇게 그려가지고 할 수 있겠어요? 예, 그럼 뭐 해야 돼, 은송아? 외우기. 자, 그래서 얘는 안 되는 게 있습니다. 뭐가 있냐면은 예를 들어서 이렇게 생긴 거야. 자, PQ. PQ 여기 있어. FP 양수 맞아? FQ 양수 맞아? 판별식 양수 맞아? 이식 만족하죠? 근데 두근이 PQ 사이에 있어요? 없죠? 그럼 뭐 써야 돼? 대칭축. 대칭축이 어디 사이에 있다? P와 Q 사이에 있어야 된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P와 Q 사이에 대칭축인 마이너스 2A분의 B가 있다. 까지 써주시면 돼요.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2차 부등식, 연립 2차 부등식 파트에서 제일 난이도 있게 나올 수 있는 파트예요. 알겠죠? 어. 우리 이제 첫 번째 시험 봐서 알잖아, 그치? 시험 문제 중에 몇 문제는 어렵고 다 어렵진 않잖아요, 솔직히, 그쵸? 근데 어렵게 나올 수 있는 소재라고 얘가 제일 많이 나오는 어렵게 나올 수 있는 소재니까 우리 좀 훈련을 많이 해주시고 어느 정도 암기를 해주셔야 된다. 자, 1번 한번 볼까요? 1번. 필수예제 1번 정리하시고 한번 볼게요. 그 너네가 시험을 한번 봤잖아요. 그래서 시험지를 분석을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지만 시험지를 한번 학교별로 선생님들은 쭉 분석을 하고 이제 어떻게 대비를 해야겠다 우리는 생각을 하잖아. 나는 너네는 생각을 안 할 수도 있겠지만 그치? 그냥 에이 망했네 에이 잘 봤네 이렇게 끝내시면 안 되고 한번 이제 해보면 좋은 게 학교 선생님의 성향을 파악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교과서에서 어떤 문제가 나왔는지 실제로 수업 때 중요하다고 한 게 뭐가 나왔는지 이런 걸 좀 확인을 해주셔야 돼. 어느 정도 학습지는 나왔는지 안 나왔는지 네 그거를 좀 해주셔야 돼. 음. 왜냐면 너네가 수업 때 딱 들어서 학교 선생님들이 뭘 강조하는지 정확하게 알 수 있잖아. 근데 이제 쌤이 확인할 수 있는 거는 학교 교과서랑 어떤 문제가 똑같이 나왔는지, 그다음 학교에서 준 프린트가 뭐가 나왔는지 요 정도밖에 분석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확인은 해봐야 돼요. 성향을 분석을 해봐야 돼. 왜냐면 지금 1년 동안 그 선생님 시험 계속 낼 거 아니야. 두세 분이서. 음.
근데 이게 뭐 들쭉날쭉 해가지고 한번 프린트해서 어려운 문제들이 다 나올 때도 있고 아예 안 나올 때도 있고 좀 이렇긴 한데 그래도 일단은 문제 보시면은 교과서에서 많이 나오죠? 비슷한 거? 예, 교과서나 교과서 프린트해서 한 60% 이상 나옵니다. 숫자만 살짝 바꾼 게 엄청 많아. 한 60%, 70%. 뭐 안 느껴지겠지만 네, 한번 보세요. 중단원, 대단원 뭐 이런 문제들이 있잖아. 그래서 시험지랑 이렇게 비교해서 한번 봐보면은 한 60% 이상이 교과서 문제랑 거의 똑같아요. 오케이. 그래서 뭐 이거 얘기하는 거는 지금 우리 필수 예제들은 부천에 있는 모든 학교들의 이제 교과서 출판사들에서 나오는 제일 많이 나오는 대표 문제들로 선정을 한 거예요. 필수 예제들은. 네, 그렇게 그래서 얘기를 한 거고. 자, 다음 중 해가 존재하지 않는 부등식을 찾아라라고 했네요. 자, 해가 존재하지 않는 부등식 한번 찾아보자. 자, 1번 한번 볼까요? 자, x제곱 플러스 3x 플러스 1이 0보다 작다라고 해서 이게 해가 있는지 없는지 판단을 하래. 자, 얘가 해가 없으려면은 어떻게 생겨야 돼? 0보다 작은 게 없으면 이렇게 생기거나 이렇게 생겨야 되죠. 이게 해가 없는 경우야. 그래서 판별식 해보자. 9-4 판별식 0보다 크네. 그럼 얘는 실제로 어떻게 생긴 거야? 이렇게 생긴 거야. 예, 그려놓고 해보시면 돼요. 이게 해 있어 없어? 있네. 1번 틀렸고요. 자, 그 다음에 x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9. 요 정도는 뭐 판별식 하지 않아도 알 수 있죠? 뭐예요? x 마이너스 3의 제곱이죠. 완전 제곱식 정도는 예, 뭐 다 판별식 하고 있으면 안 됩니다. 자, 이거 해가 없어요? 있죠? 3 빼곤 다 해잖아. 그치? 얘는 3이 아닌 모든 실수가 해야. 그래서 얘는 어떻게 생긴 거야? 이렇게 생겨서 여기 지금 3에서 접하니까 이거의 해는 3이 아닌 모든 실수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3번 한번 볼게. 자, 3번 보니까 2x제곱 빼기 5x 플러스 3이 0보다 작거나 같다. 자, 판별식 해보자. 판별식 하시면은 몇이야? 25 마이너스 24 해서 판별식 1이죠? 판별식 1이면은 x축과 두 점에서 만납니다. x축과 두 점에서 만나니까 0보다 작거나 같은 게 있죠? 해가 존재합니다. 그 다음에 4번 마이너스 x제곱. 이 정도는 쉽죠? 0 이상. 자, 얘도 판별식 해보자. 판별식 하시면은 몇이에요? 네. 판별식 할 필요 있어 없어? 왜 없어? 있어 없어? 있어 없어? 있어? 우리 아까 두근의 곱이 음수인 경우는 판별식 할 필요 없다고 했는데 이거 지금 두근의 곱이 음수죠, 그쵸? 그러면 이거 뭐야? 서로 다른 두 실근이에요. 그럼 판별식 할 필요 없어. 그럼 어떻게 생긴 거야 얘는? 최고차함계수 음수인데 서로 다른 두근이니까 이렇게 생겼죠. 0보다 큰 거 있어 없어? 있죠. 그럼 해가 존재하죠. 그 다음에 그러면 5번이 답이겠네요. 5번. 자, 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8. 이 0 이하다. 자, 판별식 해보자. 판별식 하시면 4 마이너스 32 음수죠. 그럼 어떻게 생겼어요? 떠 있죠. 0보다 작거나 같은 거 없으니까 해가 존재하지 않는 부등식 몇 번? 5번. 그 다음에 2번 한번 보겠습니다. 자, 2번 보니까 2차 부등식의 해가 마이너스 3보다 작거나 같고 또는 1보다 크거나 같대. 2차 부등식 c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a는 0보다 작다의 해를 구하세요. 자, 얘는 지금 0보다 작거나 같다의 범위가 마이너스 3과 3보다 작고 1보다 크거나 같다니까 지금 그래프가 이렇게 생긴 거죠. 이차 함수가. 맞니? 네. 그래서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 이차 함수가 이렇게 생겼고 얘를 2차 방정식으로 했을 때 이거의 해가 마이너스 3이랑 1인 거 맞아? 마이너스 3이랑 1. 그래서 우리 얘 어떻게 바꿀 수 있어? ax 플러스 3 x 마이너스 이렇게 바꿔도 되는 거 맞니? 두근 두근이 주어졌을 때 2차식 작성하는 거 했었죠? 그래서 얘가 지금 뭐야? ax 제곱 2ax
마이너스 3a. 그러면 이게 b고 얘가 c죠. 그래서 우리 다시 2차 부동식을 작성을 할게. 그래서 마이너스 3ax 제곱. c가 마이너스 3a. 그 다음 b가 몇 a? 2a. 자, 그 다음에 a가 0보다 작다. 자, 이렇게 나왔네. 여기까지 괜찮아? 자, 자, 마이너스 3a로 나눌게. 민서야 정신 차리고 마이너스 3a로 나눌게요. 자, 마이너스 3a로 나누면은 마이너스 3a로 안 나누고 자, 인수분해가 되긴 하거든요. 그래서 인수분해 해주시면 되고요. 여기까지 괜찮니? 네. 그러면은 마이너스 a로 나눠볼게. 양변을 a가 없도록 마이너스 a로 나눌게. 그럼 일단 x제곱 3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1 이 0보다 크다. 자, 여기까지 괜찮니? 그럼 3x 마이너스 인수분해 예쁘게 되죠? x 마이너스 1 플러스 1 0보다 크다. 자, 쌤이 이거 너희들이 많이 하는 실수 중에 일부러 실수 하나 한 게 있거든요. 뭐 실수해놨을까? 뭐 실수해놨어? 부등호 실수해놨어요. 제일 많이 실수하는 거 뭐야? 마이너스 a니까 당연히 음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많이 하는 실수야. 마이너스 a, a가 무슨 수야 지금? a가 음수였죠. 그럼 마이너스 a는 양수야 음수야? 양수예요, 양수. 조심해 주셔야 돼. 알겠죠? 할 때. 그래서 얘는 부등호 방향이 이렇게 돼야 되는데 많이 하는 실수여서 일부러 한번 했어요. 자, 그러면 이제 해 나왔잖아. 얘 이제 최고차항계수 양수죠? 인수분해 됐죠? 0보다 작으면은 뭐야? 두근 사이다 하시면 되죠? 몇과 몇 사이다? 마이너스 3분의 1과 1 사이다. 자, 우리 잠깐 쉬었다가 뒤에 거 좀 마저 할게요. 자, 거기 3번 좀 마저 같이 볼게요. 자, 3번 보면은 지금 우리 2차 부등식의 해가 x는 몇 분이다? 2분이다 라고 했어요. 2차 부등식의 해가 x는 2분이다. 자, 그러면은 일단은 우리 0 이상인 게 2분이다 해서 바로 그릴 수 있으면 바로 그려도 되고요. 0 이상인 게 2분이다 라고 하려면은 이렇게 생겨야 되죠. 0 이상인 게 요거 하나에서 여기가 2,0 이렇게 생겨야 되는 거 맞아?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서 알 수 있는 게 식이 뭐가 돼야 된다? y는 ax-2제곱 이렇게 돼야 되겠죠. 그 다음에 또 뭘 알 수 있어? a가 무슨 수다? 음수다 라는 거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부등식인데 해가 뭐인 거? 방정식처럼 딱 하나만 나온다 하면 뭐라고요? 다 중근이에요, 중근. 그래서 중근이 최고차항계수가 양수인 중근, 음수인 중근 두 개 그려서 뭐가 범위에 만족하는지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자, 일단은 그러면 요 일단 나왔고. 그래서 ax제곱 b가 마이너스 4ax 플러스 4a 이렇게 되겠죠? 지금 식이 전개하면은 자, 그다음 그럼 기억 볼게. BC가 음수다라고 했네. 자, B랑 C 곱해보자. 마이너스 16A 제곱이죠. 음수 맞아요. 그래서 기억 음수 맞죠? BC는 마이너스 16A 제곱이고요. 음수 맞다. 0이 될 수는 없죠. A가 0이면 안 되니까. 그래서 이런 기억 니은 디귿 리을 확인할 때 그냥 부호만 확인하는 게 아니고 0이 될 수 있는지 없는지 확인해 주셔야 돼요. 자, 0이 될 수가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니은 볼게. B제곱 빼기 4AC가 0이다. 0보다 크다. 이거 틀렸죠? 니은 틀렸어요. 왜? B제곱 빼기 4AC는 요 중근이니까 그냥 0이죠. 안 넣어봐도 알 수 있잖아. 그치? 그래프 개형으로. 그 다음에 디귿 보자. 자, 디귿은 CX제곱. 바꿔보자. 4AX 제곱. C가 4A 개수 순서대로 바꿀게. 민수 정신 차리고. 마이너스 4AX 플러스 A가 0보다 작다. 요거의 해는 모든 실수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럼 한번 A로 묶어볼게. A로 묶으면 2x-1제곱이거든요. 여기까지 괜찮니? 그럼 이 최고차항 계수가 양수였어, 음수였어? 음수였잖아, 그치? 그럼 어떻게 생긴 거야? 최고차항 계수가 음수면은 이렇게 생긴 거죠? 2분의 1, 0. 그럼 항상 0이야, 맞아? 항상 0이야, 맞죠? 그래서 디귿 맞고요.
그럼 리을 한번 볼게요. 리을은 이런 거는 이제 우리가 네 어떻게 해줘야 되냐? 이 식에다 x에다가 뭘 대입해 주셔야 돼요. 대입해서 4a-2b 더하기 c 꼴을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여기까지 괜찮죠? 그럼 이거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에다가 몇 넣은 거야? 여기에다가 몇 넣어야 얘가 돼요? 마이너스 2 넣어야 얘가 되죠. 그래서 x에다가 지금 마이너스 2를 넣었을 때 우리 이차함수에다 마이너스 2를 넣었을 때 부호를 확인하라는 얘기예요. 그럼 마이너스 2 넣어볼까? 그럼 여기가 마이너스 2, 4의 마이너스 2b 플러스 c 이렇게 돼야 되는 거 맞을까? 그럼 얘 음수 맞아? 음수 맞죠? 그래서 4의 마이너스 2b 플러스 c가 음수다. 그래서 요거 이런 표현 되게 많이 나와요. 그래서 이렇게 나오면은 4의 2b c 부호를 확인하는 게 아니고 함수 값이야 이건. 이렇게 되면은 제일 많이 나오는 거예요. 이런 거. 요거 뭐 넣은 거겠어요? 2 넣은 거겠죠? 그 다음 또 뭐 있겠어? 9a 플러스 3b 플러스 c 뭐 넣은 거겠어요? 3 넣은 거겠죠? 그쵸? 이런 식으로 이런 숫자들은 각각 부호를 확인해서 얘네들이 음수인지 양수인지 따지는 게 아니고 함수값으로 부호를 결정하는 거예요. 네, 저 기억해 주시고요. 근데 이제 이런 게 막 변형되면 이거를 이렇게 나온 게 아니고 4로 나눠서 a-2분의 b 더하기 4분의 c 이런 형태도 나올 수 있거든요. 그럼 a-2분의 b 더하기 4분의 c 이렇게 나오면은 쌤 여기다가 뭘 대입해가지고 확인을 할 수가 없는데요가 아니고 네 여기에 이제 c는 원래 바뀔 수가 없잖아 이 숫자에. 그래서 이 c에 앞에 붙어 있는 숫자로 묶어가지고 네 다시 확인해 주시면 돼요. 4분의 1로 묶어서 이런 형태들은 4분의 1로 묶으면 4a-2b 더하기 c 이렇게 되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이렇게 지금 몇 시, 몇 시, 몇 시 이렇게 된 거는 숫자 대입하면 되는 거고요. 그 다음 몇 분의 시 이렇게 나왔다면 묶어가지고 확인하시면 돼요. 그 다음 4번 한번 볼게요. 자, 4번 보니까 2차 부등식이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성립하도록 하는 뭐의 범위를? a의 범위를 모든 정수 a의 범위를 구하여라 라고 했습니다. 네, 모든 정수 a의 범위. 자, 맨 앞에 뭐라고 나왔어? 2차 부등식이라고 나와 있죠, 그쵸? 근데 얘는 최고차항계수의 미지수가 없지가 않아. 정신 차려. 자, 그래서 2차식이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성립하려면 어떻게 생겨야 되는지 헷갈리면 그려보세요. 자, 최고차항계수가 음수인 2차식이 항상 0 이하이려면은 모양이 지금 봐봐. 2차 최고차항계수가 음수인 2차 함수는 모양이 요거 3개밖에 없어요. 그렇죠? 그러면 지금 항상 0 이하이려면 가능한 게 뭐야? 얘랑 얘잖아. 그럼 얘는 판별식 0이고 얘는 0보다 작잖아요. 그래서 우리 그냥 바로 뭐 하시면 돼요? 판별식 0보다 작거나 같다 해주시면 됩니다. 항상 성립하려면. 그래서 짝수근 판별식으로 할게요. 우리 4분의 D 짝수근 판별식. 그래서 우리 B 앞에 있는 거 반 해서 제곱할게. 그래서 A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2A 마이너스 3이네. 우리 B 프라임 제곱 마이너스 AC 알죠? 4분의 D 이렇게 씁니다. 그래서 0 이하다. 그래서 해설 같은 거에 보면 뭐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냥 4분의 D예요. 4로 나눴다는 거야. 왜 4로 나눈 거야? 반 한 걸 제곱한 거잖아. 반 하면 2분의 1이고 제곱하면 4분의 1이잖아. 4분의 1로 나눴다는 거야, 판별식을. 네. 그래서 a제곱 마이너스 2a 마이너스 3이 0 이하다 찾아주시면은 되겠죠. 그래서 인수분해 예쁘게 되니까 하시면 돼요. a 마이너스 3, a 플러스 1이 0보다 작거나 같다. 그래서 a가 마이너스 1과 3 사이다. 그래서 정수, 개수, 정수 합 구하래. 그래서 다 더해주시면은 네 5예요. 5. 다 더해주시면 자, 그 다음에 필수예제 5번 한번 볼게요. 필수예제 5번. 자, 필수예제 5번. 자, 나왔다. 자, 뭐라고 나왔어? 부등식이라고 나왔어. 이거 2차 부등식이야? 아니야. 그냥 부등식이야. 자, 그럼 우리 뭐랑 뭐로 나눠야 돼요? a 플러스 3이 0인 경우.
그 다음에 a 플러스 3이 0이 아닌 두 가지 경우로 나눠서 문제를 풀어주셔야 돼요. 알겠죠? 자, a 플러스 3이 0이라는 건 a가 마이너스 3이라는 거예요. 맞아? 자, 이때 한번 그럼 a가 마이너스 3이니까 넣어보자. 그럼 몇이야? 6x 플러스 4가 0 이하다. 이거 해가 존재하지 않니? 해가 존재하죠. 해가 존재합니다. 그럼 a는 마이너스 3이 될 수 있다 없다? 없다. 네, 이거 탈락이야, 탈락. 해가 존재하니까 해가 존재하지 않도록 하는 정수 a가 아닌 거예요. 탈락. 여기까지 괜찮죠? 그래서 우리 확인해 주셔야 돼요. 부등식이랑 2차 부등식은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의도적으로 부등식이라고 써놓고 a는 마이너스 3이 해가 되게도 만들 수 있어. 거기서 실수 많이 하니까 조심해 줘야 돼. 자, 그 다음에 a 플러스 3이 0이 아니려면은 해가 존재하지 않아야 돼. 그럼 마찬가지로 뭘 하는 거야? x축과 그래프의 위치 관계를 그려보세요. 자, 2차 함수인데 0 이하인 게 없어야 돼. 그럼 어떻게 생겨야 돼? 요거밖에 없죠. 0 이하인 게 없으려면은 이렇게 생긴 거밖에 없죠. 맞아? 예, 이렇게 생겨야 됩니다. 아, 그럼 a 플러스 3이 0이 아닐 때는 일단 연립부등식이 되는 거야. 자, a 플러스 3 최고차항계수는 양수여야 되죠. 그 다음에 판별식 4분의 d 4분의 d 할게. 반해서 제곱할게요. a제곱 마이너스 4 곱하기 a 플러스 3 0보다 작다. 이거 판별식 한 거예요. 4분의 d예요. 4분의 d 오케이. 반 여기까지 괜찮죠? 그럼 이제 뭐가 된다? 이거 연립부등식 문제가 된다. 그래서 이 전개해서 인수분해 예쁘게 되네. a-6, a 플러스 2. 그래서 a가 마이너스 2와 6 사이다. 그래서 우리 동시에 만족하는 범위 찾아야 되죠. 그래서 우리 동시에 만족하는 범위 첫 번째 부등식의 해의 범위랑 두 번째 해의 부등식의 범위를 높낮이를 다르게 설정해서 해주시면은 얘가 몇과 몇 사이다? 마이너스 2와 6 사이다. 그래서 이게 아래 부등식의 해고요. 위에 부등식의 해는 a가 몇보다 크다? 마이너스 3보다 크다. 그래서 우리 높낮이를 다르게 해서 이렇게 했었죠. 그래서 우리 동시에 만족하는 범위가 얘다. 여기까지 오케이. 그래서 답이 마이너스 2와 6 사이고 정수개수 구해라 라고 했으니까 네 마이너스 1, 2, 3, 4, 5 그래서 몇 개냐? 마이너스 1, 0, 1, 2, 3, 4, 5 하면은 7개니? 7개 다 해주시면 되고요. 6번 한번 볼게요. 자, 6번 보시면은 x값의 범위가 2와 3 사이고요. 2차 부등식의 해가 네, 제한된 범위에서 항상 성립하도록 하는 실수 k값의 범위를 구하여라 라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지금 일단 2차 식을 2차 함수로 만들어서 좀 대략적인 개형을 그려볼게요. 대략적인 개형. 대략적인 개형은 완전 제곱식꼴로 만들어서 그냥 그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지금 x제곱 마이너스 10x 완전 제곱식 되려면은 25 마이너스 k 마이너스 20 그래야 계산해야 5 되죠. 그쵸? 그래서 얘는 시기보다 x 마이너스 5제곱 마이너스 k 마이너스 20이다. 그럼 얘는 어떻게 생겼어? 이차함수 이렇게 생겼죠? 꼭지점의 x 좌표가 5, 마이너스 k 마이너스 20인 거야. 그럼 얘 부호에 따라서 x축과 위치 관계가 달라지겠죠? 근데 우리가 지금 그래프를 몇부터 몇까지만 민서야 정신 차리고 몇부터 몇까지 보고 싶다고요? 2부터 3까지만 확인을 해보고 싶대요. 여기까지 괜찮아? 그래서 그래프를 2부터 3까지 자르면은 2가 이쯤 있을 거고요. 3이 한 이쯤 있겠죠. 여기만 보자 이거예요. 그래서 여기까지 괜찮니? 그러면은 2에 대입하자. 2에 대입하시면은 2 대입하면은 몇이야? 마이너스 k 마이너스 11.
3을 대입하자. 3을 대입하면은 몇이에요? 마이너스 k 마이너스 16. 여기까지 괜찮아? 그래서 이렇게 지금 빨간색으로 칠한 부분이 이 부분이 몇보다 작아야 된대? 0보다 작아야 된대. 그럼 이거 2차 함수에 우리 최대 최소랑 관련이 있어. 최대 최소. 자, 지금 이렇게 지금 생긴 부분이 항상 y좌표가 0보다 작으려면은 누구만 0보다 작거나 같으면 돼요? 얘만 0보다 작거나 같으면 되죠. 최대가 되는 값이 0보다 작거나 같으면 되죠. 그래서 마이너스 k 마이너스 11이 뭐하다? 0보다 작거나 같다. 근데 얘는 2차식이 0보다 작다라고 했는데 얘는 왜 등호가 붙죠? 왜부터? 왜부터? 여기는 포함이 안 돼 있으니까 얘는. 얘는 포함이 안 돼 있고 지금 뚫려 있잖아. 그래서 얘가 지금 어떻게 생겨도 상관이 없다는 거야. x축이 이렇게 들어가도 네, 문제 없이 항상 0보다 작은 거죠. 네, 그래서 등호 붙여야 되는지 안 붙여야 되는지 좀 잘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네, 그래서 뒤에 연습 문제 할 때 이렇게 생긴 문제들을 등호를 붙여야 될지 안 붙여야 될지 좀 잘 연습을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얘는 k가 마이너스 11 이상이다 해주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2번 한번 보겠습니다. 자, 2번은 0과 2 사이의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2차 부동식이 성립하도록 하는 실수 k 값의 범위를 구하여라 라고 했어요. 자, 가은아 좀 쉬고. 자, 얘도 완전 제곱식 걸로 바꿀 건데 지금 꼭지점에 x좌표가 정해져 있는 게 아니죠, 그쵸? 그래서 얘는 좀 많이 나눠야 됩니다. 그래서 한번 일단 완전 제곱식 걸로 바꿔볼게요. 완전 제곱식 걸로 바꾸면은 x 마이너스 바로 바꿀게. y는 x 마이너스 k의 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2k 제곱 플러스 3k. 이렇게 되면 원래 식이랑 똑같죠? 마이너스 2k 제곱 플러스 3k. 여기까지 괜찮니? 자, 얘는 이제 나눠야 될 게 많습니다. 그래서 얘가 k, 진짜 정신 차리고. 자, 일단 k의 범위를 3개로 나눠야 되거든요. 어떻게 나눠야 될까? 음? 얘 3개로 나눠야 되는데 지금 우리 제한된 범위죠. x가 몇과 몇 사이야? 0과 2 사이죠. 그쵸? 그래서 k가 0보다 작은지 0과 2 사이에 있을 때 그 다음에 2보다 클 때 3가지로 나눠줘야 돼요. 알겠죠? 그래서 얘네들을 거의 제일 많이 힘들어합니다. 왜 힘들어해? 2차 함수 해석을 해야 되고요. 범위별로 쪼개서 해야 되기 때문에 좀 많이 까다롭습니다. 자, 첫 번째 케이스. k가 0보다 작을 때. 자, k가 0보다 작으면 우리 그래프가 여기가 x가 지금 k잖아, k. 얘가 0보다 작다 그랬죠, 그쵸? 그럼 우리 몇과 몇 사이에서 보자고 했어, 그래프를? 0과 2 사이에서 관찰하자고 했어. 그럼 여기가 0이 되겠죠, x좌표가. 그 다음 이쯤에 뭐 한 2가 있겠죠. 그래서 좌표를 구할게. 0 대입하시면은 마이너스 k제곱 플러스 3k. 여기까지 괜찮니? 근데 지금 우리 뭘 푸는 거냐면은 이걸 푸는 거야. x제곱 마이너스 2kx 플러스 k제곱, 얘가 우리 제한된 범위에서 몇보다 커야 돼? 제한된 범위에서 0 이상이어야 되는 거 맞아? 제한된 범위에서 0 이상이어야 돼요. 여기까지 괜찮니? 제한된 범위에서 0 이상이어야 되고요. 자, 한번 생각을 해보자. 근데 우리 뭐 하게? 모든 실수, 주어진 범위에 있는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성립을 해야 돼요. 이 지금 빨간색으로 색칠한 부분의 모든 y좌표들이 다 0보다 커야 돼. 여기까지 괜찮아? 그러면 이 식의 주어진 범위에서 최소가 0보다 커야 돼? 최대가 0보다 커야 돼?
2. 맞아? 제일 작은 게 0보다 크면 뭘로도 0보다 클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얘가 지금 최소죠. 그래서 여기는 지금 부등식이 k가 0보다 작고 마이너스 k제곱 플러스 3k가 0 이상이다 하시면 되겠죠. k가 0보다 작고 마이너스 k제곱 플러스 3k가 0 이상이다. 그래서 이거 만족하는 공통 범위를 찾아주시면 되고요. 일단 범위만 좀 나눠 놓을게. 두 번째. 자, 두 번째는 이번엔 뭐냐면은 k가 몇과 몇 사이일 때? 0과 2 사이일 때. 등호는 아무 데나 붙이고 싶은데 붙여주시면 됩니다. 자, k가 0과 2 사이면은 지금 이렇게 돼요. 0과 2 사이면은 k, 콤마 꼭지점의 좌표가 몇이었죠? 아까? 마이너스 2k제곱 플러스 3k였네. 다 지워버렸네. 자, 0과 2 사이면은 0이 뭐 어떻게 생겼는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되겠죠? 근데 우리 아까 계속 했던 게 뭐야? 2차 부등식이 얘가 0 이상이어야 되니까 무슨 값이? 제일 작은 최소값이 몇 이상이면 돼? 0 이상이면 돼요. 그래서 이 범위에서 부등식은 뭐가 나와요? 얘가 최소죠. 민서야 좀 차려. 맞아. 마이너스 2k제곱 플러스 3k가 0 이상이면은 되겠죠? 최소가 0 이상. 그 다음 마지막 상황 k가 2보다 클 때. 그러니까 막 문제가 엄청나게 어려운 건 아닌데 복잡하죠? 복잡하다 보니까 실수가 많이 나옵니다. 그 다음 k가 2보다 클 때 k가 2보다 크면 여기가 k고 0부터 2까지면 여기가 0 x좌표가 여기가 2 해서 누가 최소야? 2 넣었을 때 최소죠. 2 넣으면은 몇이야? 4 마이너스 4k. 그래서 2 넣으면은 2 넣으면 몇이냐? 4 마이너스 4k 마이너스 k제곱 플러스 3k. 얘가 최소죠. 2 넣은 게. 그래서 여기는 이제 또 k가 2보다 크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k제곱 최소가 0 이상이다. 2, 4 마이너스 4k. 네, 그래서 일단은 식을 다 3개를 찾았고요. 여기 이제 공통범위 찾아주시면 되고요. 또 공통범위 찾아주면 되고 공통범위 찾아야 돼서 이거 조금이라도 실수하면 거의 틀려버리니까 조심해 주셔야 돼요. 자, 얘 인수분해 예쁘게 되죠. k제곱 마이너스 곱한 다음에 인수분해 할게. k 마이너스 3 하고 0 이하이다. 하면 얘는 0과 3 사이에요. 자, 그럼 얘 한번 생각을 해보자. 자, 0과 3 사이고요. 그 다음에 얘는 0보다 작다야. 공통범위가 있니? 공통범위 없죠? 해가 없습니다. 잠깐만. 자, 그래서 답을 맞아 내주시면 여기 해가 없다고 했고요. 자, 그럼 얘도 예쁘게 인수분해가 되죠? 왜 20일 가로를 쳐놨니? 자, 인수분해 하시면은 지금 네 마이너스 곱한 다음에 인수분해 할게요. 2k k 마이너스 2분의 3 하고 0 이하다 이렇게 되죠. 그럼 0과 2분의 3 사이다 해서 이 정도는 우리 안 그려도 할 수 있지. 0과 2분의 3 이 사이다랑 0과 2분의 3 사이다의 공통해는 0과 2분의 3 사이다. 이 정도는 안 그래도 할 수 있죠. 자, 그 다음에 마지막 한번 보시면은 네 얘를 일단은 마이너스 곱해서 쓸게요. 제대로 대입한 거 맞죠? 마이너스 k 플러스 4. 자, 일단 얘는 판별식 0보다 크거든요. 해가 있습니다, 그럼. 근데 인수분해가 안 되죠? 그러면 둘 중 하나예요. 잘못 썼거나 근해 공식 하거나. 자, 근해 공식 할게. 자, 근해 공식 하면은 네. 근해 공식 하면은 몇과 몇 사이다. 마이너스 2분의 1.
2분의 근의 공식 좀 먼저 해놓고 할게요. 마이너스 1 풀마 b제곱 마이너스 4ac. 그래서 2분의 마이너스 1 풀마 루트 17이거든요. 2분의 마이너스 1 풀마 루트 17이다. 여기까지 괜찮니? 2분의 마이너스 1 풀마 루트 17. 그러면 2분의 마이너스 1 마이너스 루트 17보다는 작고 두근 사이다네. 그래서 수직선 위에 나타내시면은 두근 사이다. 그래서 하나는 2분의 마이너스 1 마이너스 루트 17, 하나는 2분의 마이너스 1 플러스 루트 17. 그 다음 얘가 2보다 크다. 여기까지 괜찮니? 자, 그럼 2가 어디 사이에 있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자. 자, 2가 있어요? 이 사이에? 뭘 잘못 쓴 거 같냐? 2분의 마이너스 1 풀마 루트 지금 마이너스 4ac. 걔가 2보다 크다. 응? 루트 17이 4점 얼마 얼마. 루트 17이 약 4점 얼마 얼마죠? 그럼 얘 지금 2분의 5점 얼마 얼마죠? 5점 얼마 얼마이면은 2가 여기 있어야 되네요. 네, 그래서 해가 공통 범위가 있네요. 그래서 2와 몇 사이다? 2분의 1 플러스 루트 17 사이다 해주시면 되겠죠. 아, 이거 마이너스구나. 미안 잘못 썼네. 마이너스 1 플러스 루트 17이어서 얘가 3점 얼마 얼마네요. 그러니까 분자가 3점 얼마 얼마인데 그럼 2가 여기 있어야 되죠. 네, 2가 여기 있어야 되면 해가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할게. 자, 식이. 자, 얘가 2분의 마이너스 1 플러스 루트 17이야. 큰 근이어서. 근데 얘가 4점 얼마 얼마야. 분자가 그럼 3점 얼마 얼마. 그럼 2분의 3점 얼마 얼마면 2보다 작죠. 그래서 얘네들의 지금 공통 범위가 없습니다. 공통 범위가 해가 없습니다. 그래서 해는 요거 하나 나오네. 요거 하나. 좀 복잡합니다. 그 다음에 정리하시고 7번. 7번도 시험에 진짜 많이 나오고 모의고사에도 되게 많이 나오는 유형이거든요. 7번 한번 볼게요. 얘도 시험에 거의 무조건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x에 대한 연립부등식에 해가 존재하지 않도록 해가지고 자, 주어진 부등식은 무조건 인수분해가 되는 형태로 신형아 나옵니다. 그래서 인수분해를 먼저 하시고 시작하시면 됩니다. 자, 위아래 둘 다 인수분해가 예쁘게 되죠. 그래서 인수분해가 예쁘게 되고요. 첫 번째 식 인수분해 하면 x 마이너스 a 마이너스 2 마이너스 a 플러스 2. 네, 이렇게 인수분해가 일단은 됩니다. 첫 번째 식 인수분해 예쁘게 되고요. 두 번째 식도 인수분해가 예쁘게 됩니다. x-3이랑 x 플러스 a로 예쁘게 돼. 여기까지 괜찮니? 자, 해가 존재하지 않도록 하는 양수의 범위를 찾으라고 했거든요. 자, 얘는 0보다 작으니까 두 근 사이예요. 그래서 한 근은 a-2이고 다른 한 근은 a 플러스 2 사이. 얘는요, 마이너스 a와 3 사이. a가 양수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나오겠죠. 네. 그러면 얘는 둘 다 변하잖아. a 값에 따라서. 얘는 하나는 고정돼 있잖아. 얘부터 먼저 그려놓고 시작할게요. 자, 그러면 아래 식의 부등식은 마이너스 a 3 해서 이렇게 부등식이고 자, 얘네들이 겹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죠. 자, 그럼 겹치면 안 될 수 있는 상황들을 좀 그려보면은 일단 이렇게 안 겹칠 수도 있죠. 그냥 그림상으로는. 맞아? 그럼 여기가 a 플러스 2가 돼야 되는데 이거 모순이에요.
왜 모순이야? a가 무슨 수라고 했죠? 양수라고 했는데 그럼 마이너스 a는 음수고 얘는 양수인데 모순이죠? 안 돼요. 자, 그 다음에 그럼 이렇게 되면은 되죠. 이렇게 되면은 a-2 그 다음에 a 플러스 2 여기까지 괜찮니? 자, 그럼 얘는 이렇게 되면 해가 없어요. 그래서 내가 일단은 a-2가 3보다 크면은 무조건 해가 없어. 그 다음 하나 확인해 봐야 될 게 있어. a-2가 몇일 때 하나 확인해 봐야 될까? 어? 몇일 때? 잘 안 보여? a-가 몇일 때 한번 확인해 봐야 될까? 3일 때 확인해 봐야 돼. 3일 때. 얘가 3일 때. 이렇게 되면 무조건 해가 있잖아. 이렇게 되면 무조건 해가 있으니까 안 되고 얘네들이 한 점에서 만날 때 해가 있는지 없는지 한번 확인해 봐야 된다고요. 자, 그러면 확인 한번 해볼게요. 자, a-a가 3일 때 이렇게 그려보세요. 3일 때. 그럼 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얘는 포함이 안 되어 있고 a-는 포함이니까 공통인 해 없는 거죠? 그럼 3이어도 문제 없는 거야 맞아? 네, 문제 없어요. 그래서 등호 그 다음 붙여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해가 있다 없다의 문제는 항상 일단 뭐보다 크다 작다 정해놓고 등호 있을 때 되는지 안 되는지까지 한번 확인해 주셔야 돼요. 마지막에 요걸로도 되게 많이 틀리니까 조심해 주시고요. 그럼 이항하면 A가 5 이상이다 하시면 되겠죠. 그 다음 8번. 자, 연립부등식의 해가 이번엔 4와 7이 되도록 정수 K의 네, 개수를 구하여라 라고 했어요. 자, 개수를 구하라는 거는 K가 하나로 안 정해지고 여러 개가 가능하다라는 얘기예요. 자, 일단은 위에 거는 예쁘게 인수분해 되는 거 맞아? 예쁘게 인수분해 할게. x제곱 x-4 x 플러스 3 0보다 크다? 크다. 자, 얘는 예쁘게 인수분해 되고요. 아래에 있는 식들도 거의 다 예쁘게 인수분해 됩니다. 인수분해 안 되면 계산하기가 너무 복잡한 문제가 되거든. 간혹 그런 문제가 있긴 한데 거의 없습니다. 지금 우리 7번도 다 인수분해 예쁘게 됐고 8번도 인수분해 됩니다. 마이너스 7 K. 그래서 우리가 얘네들의 해가 4와 7이 되도록 이라고 하겠어. 그럼 일단 얘 부등식 수직선 위에 나타낼게요. 자, 얘는 최고차항 계수가 양수야, 2차 부등식이. 근데 부등식이 0보다 크면 큰 근보다 크고 작은 근보다 작다. 그래서 마이너스 3보다 작고 4보다 크다. 자, 얘는 두 근 사이야. 7과 K 사이. 자, 그러면 7이 여기 있고요. 자, 근데 우리 둘의 공통해가 4와 7 사이라고 했죠. 그럼 K가 7보다 클 수가 있어요? 없죠. 그럼 공통해가 7과 K가 되겠죠. 그럼 K는 일단 대략적으로 그려봐봐. 여기 있으면 문제 있어 없어? 없어. 여기 있으면 문제 없는 거예요. 여기까지 괜찮아? 그럼 일단 K가 어디랑 어디 사이인 건 확실해? 마이너스 3과 4 사이인 거는 문제가 없는 것 같아. 그 다음 뭘 확인해 줘야 된다고? K가 몇일 때? K가 얘네랑 똑같을 때를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된다고요. 되는지 안 되는지. 자, K가 4일 때 한번 볼게. 자, K가 4면은 공통범위 4와 7 되니? 되죠? K가 4일 때. 둘 다 뚫려 있잖아. 둘 다 뚫려 있잖아요. 그럼 되죠? 되고요. 오케이. 자, 그 다음에 K가 마이너스 3일 때 볼게. 마이너스 3이면은 지금 이렇게 생긴 건데 둘 다 마이너스 3을 포함하는 게 아니니까 공통에 마이너스 3이 없잖아. 그치? 왜 마이너스 3이면 돼 안 돼? 마이너스 3이어도 돼야 안 돼요?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야? 되는 거야? 네, 되는 거예요. 알겠죠? 좀 헷갈리니까 조심해 줘야 돼. 그래서 이 연립부등식의 해를 조정을 할 때 항상 어떤 수 사이다까지 해놓고 그 다음에 헷갈리면 그냥 아예 다시 그려. 마이너스 3일 때 되는지 안 되는지 4일 때 되는지 안 되는지 헷갈리면은 근데 여기에서 이렇게 러프하게 그려서 되면은 그냥 해도 되는데
나 너무 헷갈리고 이해가 안 되는데요 하면 그냥 K가 마이너스 3일 때 4일 때 그려버리세요. 그래서 해가 되는지 확인을 하세요. 알겠죠? 그럼 몇 개냐? 마이너스 3부터 4까지 8개니? 8개. 그 다음에 9번 한번 볼게요. 자, 9번도 많이 나와요. 자, 9번 많이 나오는데 우리 삼각형 기억나시죠? 자, 일단 삼각형, 네. 삼각형이 많이 나와. 삼각형이 이제 범위가 있어, 범위. 범위. 자, 일단 먼저 첫 번째 삼각형 결정 조건부터 할게요. 요거는 이제 외워주셔야 돼요. 까먹었을 수도 있어. 삼각형 결정 조건이 뭐야? 삼각형이 결정이 되려면은 뭐죠? 가장 긴 변이 더 작아야 돼. 나머지 두 변의 합보다. 가장 긴 변의 길이는 나머지 두 변의 길이 합보다 작아야 됩니다.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볼게. 가장 긴 변이 5래. 나머지 두 변이 1이랑 3이래. 만날 수가 있어요? 1이랑 3이면 1, 3 만날 수가 없잖아. 이렇게 왔다 갔다 해도 삼각형이 안 돼요. 그래서 일단은 삼각형이 결정되려면은 가장 긴 변이 나머지 두 변의 길이 합보다 항상 작아야 된다. 우리 알고는 있는데 안 쓰다가 이게 나오니까 이제 네. 한 번도 공부를 안 하다 이거 나오면은 네, 틀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예각, 직각, 둔각은 알죠? 그거나 정신 차리고. 둔각은 뭐야? 가장 긴 변의 제곱이 나머지 두 변의 제곱의 합보다 뭐 해야 돼요? 가장 긴 변의 제곱이 나머지 두 변의 제곱. 이게 뭐야? 둔각. 맞아? 둔각. 둔각 삼각형. 같으면 직각. 얘가 더 크면 뭐겠어요? 예각. 근데 직각이 시험에 나올 수 있을까? 우리 지금 부등식 파트잖아, 그치? 직각 시험에 안 나옵니다. 예각 아니면 둔각만 나와요. 알겠죠? 예각 아니면 둔각만 나온다. 자, 그럼 우리 지금 둔각 삼각형이 돼야 된다라고 했으니까 써야 되는 게 요거 두 개야. 결정 조건이랑 둔각 삼각형. 자, 그럼 가장 긴 변이 누군지 한번 체크해 보자. 가장 긴 변이 누가 가장 긴 변이야? 2x 플러스 3이 가장 긴 변이죠? 확실하죠? 그래서 일단 먼저 삼각형 결정 조건부터 할게. 가장 긴 변이 2x 플러스 3인데 나머지 두 변의 길이의 합보다 작다. 나머지 두 변의 길이 더하시면 2x 마이너스 1, 2x 플러스 1. 자, 그 다음에 여기까지 괜찮니? 삼각형 결정 조건. 그 다음에 가장 긴 변의 제곱. 둔각. 이 나머지 두 변의 제곱의 합보다 커야 된다. 그럼 우리가 얘를 뭐로 부른다고요? 연립 2차 부등식. 왜? 연립 부등식 중에 차수가 제일 높은 게 2차식이면은 연립 2차 부등식이라고 합니다. 라고 했죠, 아까. 그래서 이게 연립 2차 부등식이에요. 자, 그래서 얘 계산해 주시면은 2x, 2x 소거되고요. 1, 1 소거돼서 여기는 x가 2분의 3보다 크다. 자, 여기는 계산할게. 4x제곱 12x 플러스 9. 4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4x 사라지고요. 플러스 2. 8x제곱이네. 8x제곱. 왜 반대로 썼어? 다시 쓸게. 8x제곱 플러스 2죠. 여기 계산하시면 4x제곱 4x제곱 마이너스 4x 4x 1 1. 그래서 요거 이항해서 2차 부등식 풀게. 4x제곱 마이너스 12x 마이너스 7이 0보다 작다. 인수분해 되는지 안 되는지 체크해서 인수분해 하시면은 되겠죠?
4 x 마일 마7 인수분해 안 되네? 이걸로 27로 해야 되는구나. 2x 7 1 이렇게 하면 인수분해 되죠? 마이너스 14x 플러스 2x. 그래서 여기에서의 해는 두근 사이다. 여기까지 괜찮니? 자, 그 다음에 공통범위 찾으시면 되겠죠? 이 정도는 수직선에 안 나타나도 되죠? 2분의 3보다 큰데 큰 거랑 얘네들 공통범위는 누구야? 2분의 3과 2분의 7 사이다. 여기까지 괜찮니? 그래서 자연수 x 값의 합은 몇이야? 몇이냐? 2, 3? 네, 그래서 5죠. 5 더하면 그 다음에 심화 예제 1번 한번 보겠습니다. 자, 심화 예제 1번 보니까 우리 이거 저번 시험 범위에 비슷한 거 있었거든. fx는 0의 해를 알파 뭐 베타라고 하면은 f 2x 플러스 1의 해는 알파 베타로 구해라 이런 거 했었어요. 비슷한 거 있었습니다. 자, 일단 한번 해볼게요. 자, fx가 0보다 크다. 자, 얘가 해가 뭐라고요? 마이너스 2와 4 사이다. 자, 그럼 얘를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자, fx가 0보다 크다의 해가 마이너스 2와 4 사이래. 그럼 내가 이걸 토대로 요거 알 수 있을까? fx가 0보다 작은 거의 해는 알 수 있을까 없을까? 있어요? 있죠. 왜 fx가 0보다 크다 아니면 0이다 아니면 0보다 작다잖아. 맞아? 세 개잖아. 그러면은 fx가 0보다 작으면 이 범위에 반대되는 범위 맞을까? 마이너스 2보다 작고 또는 x가 4보다 크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까? 얘기할 수 있겠죠. 왜냐면 2차 함수잖아. 2차 부등식이니까 2차 부등식이 지금 얘가 어떻게 생겨야 되냐면은 0보다 큰 게 마이너스 2와 4 사이면 지금 fx가 이렇게 생긴 거잖아요. y는 fx가. 그래서 0보다 크다가 마이너스 2와 4 사이인데 0보다 작은 건 마이너스 2보다 작고 4보다 크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여기까지 괜찮아? 자, 그 다음에 f4x-1이 0보다 작아야 된대. 그럼 얘를 식으로 직접 작성을 해서 풀어도 되긴 하는데 이렇게 생각해도 됩니다. 자, 우리 f라는 부등식 똑같은 식이에요. 똑같은 식인데 f라는 식이 0보다 작으려면 안에 있는 게 마이너스 2보다 작고 4보다 커야 된대.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거야. 그럼 이 괄호 안에 있는 게 뭐라고 해석하면 된다고? 이 괄호 안에 있는 게 마이너스 2보다 작고 4보다 크면 된다고. 그럼 똑같은 식이잖아. 그러면 정신 차리고 괄호 안에 있는 식이 뭐다? 마이너스 2보다 작고 또는 괄호 안에 있는 식이 4보다 크면 된다고. 이렇게 써도 문제가 없다고요. 그래서 우리 해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x의 범위로 바꿔놓으시기만 하면 된다. 그래서 이항하시면은 x가 마이너스 4분의 1보다 작다. x가 4분의 5보다 크다. 이렇게 풀면 뭐 금방 풀린다. 오케이. 그래서 알파랑 베타 더해주시면은 1이죠 1. 여기까지 오케이. 우리 방정식에서 많이 봤죠? 이거 할 때 해? 많이 했잖아. fx의 해가 뭐 2랑 3이면 f 2x 플러스 5의 해 구해라 이런 거 했었잖아요. 자, 그 다음에 심화 예제 2번 한번 볼게요. 자, 이번에는 두 실근이 모두 3보다 작아야 된대. 두 실근이 모두 3보다 작아야 돼. 그러면은 중근을 가질 수도 있고요. 두근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중근을 가질 수도 있고 두근을 가질 수도 있는데 두 실근이 모두 3보다 크려면 x는 3이 이쯤 있어야 돼. 개형이. 그럼 내가 써야 되는 거 한번 확인해 볼게. 자, 일단 F3. 식을 fx라고 했을 때 F3이 0보다 커야 되죠.
두 실근이 모두 3보다 작으려면 F3이 0보다 커야 되죠. 자, 얘는 판별식 쓸 필요 있을까? 판별식 쓸 필요 있죠. 왜 쓸 필요가 있어? fx 해가 없어도 f3은 0보다 클 수도 있거든. 그래서 얘는 판별식 써야 된다. 카나 좀만 힘내고 정신 차려봐. 판별식 0 이상이다. 여기까지 괜찮아? 그 다음에 또 고려를 해봐야 될 사항이 있습니다. 은송아, 뭘 고려를 한번 해봐야 된다? 대칭축을 고려를 한번 해보긴 해야 된다. 왜냐면 f3이 0보다 크고 뭐가? f3이 0보다 크고 판별식이 0 이상인 거는 이렇게 돼도 되잖아. 판별식 0보다 크고 f3이 0보다 크잖아. 맞아? 그래서 대칭축이 3보다 작아야 되는데 얘는 대칭축이 정해져 있죠? 몇으로 정해져 있어? 2로 정해져 있죠? 아, 그러면은 얘는 대칭축 고려를 할 필요는 없겠네. 오케이? 근데 이게 마이너스 4x가 아니고 문자였으면 고려를 해봤어야 된다. 그래서 우리 이 두 개만 고려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연립부등식 푸시면 F3이 9-12 더하기 K 0보다 크다. 그 다음에 판별식 짝수근으로 합계에 4-K가 0보다 크거나 같다. 그래서 동시에 만족하는 범위는 K가 3보다 크고 마이너스 4보다 작거나 같다. 그래서 m과 n 곱하면 10이다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심화예제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자, 2차 방정식에 서로 다른 두 실근 사이에 마이너스 1이 있을 때라고 했습니다. 서로 다른 두 실근 사이에 마이너스 1이 있을 때. 이 뭐만 하면 된다고 했죠? 마이너스 1이 이쯤. 마이너스 1이 꼭지점이네 근데. 그냥 f-1이 0보다 작다 하면은 된다고 했습니다. 판별식 할 필요 없고요. 꼭 뭐 대칭축 구할 필요 없고 그래서 f-1이 그냥 0보다 크다. 네, 끝이에요. 그래서 마이너스 1 넣으시면은 마이너스 1 더하기 m 더하기 4가 0보다 작다. 요거만 하시면 돼요. 그래서 m이 몇보다 작다? 마이너스 3보다 작다. 그러니까 2차 방정식 근의 분리예요. 그래서 뭐 쌤이랑 할 때는 좀 뭐 그렇게 어려워 보이지 않는데 혼자 하다 보면 조금 어려울 수 있습니다. 조심해 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심화예제 4번도 많이 나오는 소재 4번 한번 볼게. 4번. 자, 연립부등식이 하나는 0 이하고요. 2차 부등식이 하나는 0 이하, 하나는 0 이상인데 공통해가 마이너스 1 이상, 3 이하 또는 6이래. 얘가 6 이렇게 나왔어. 자, 한번 생각을 해보자. 한번 생각을 해봐. 러프하게 처음에 그려놓고 생각해봐. 자, 0 이하다라면 해는 어떻게 나와야 돼? 이런 식으로 나와야 되죠. 맞아? 이런 식으로 나와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0 이상이다 라고 하면 해는 어떻게 나와야 돼? 이렇게 나와야 되죠. 이렇게 나와야 돼. 근데 공통인 해가 마이너스 1과 3 사이고 6이 되려면은 어떻게 그려줘야 되겠어? 일단 이거부터 그려놓고 하는 거야. 이렇게 생기고 이렇게 생기면은 되겠다. 이거부터 그려놓고 하는 거야. 그럼 얘가 몇이야? 6. 얘가 몇이야? 3. 얘가 몇이야? 마이너스 1. 요거부터 그려놓고 하는 거야. 네. 요거부터 그려놓고 하면은 이제 뭘 할 수 있냐면은 요거 있죠? 요거는 누구의 해였어? 마이너스 1과 6은? 예. 위의 식의 해였죠. 마이너스 1과 6은. 그래서 우리 첫 번째 식 이렇게 써도 되겠죠. x-6, x 플러스 1이 0 이하다. 그 다음에 3이랑 6은 누구의 해였어요? 2로 시작하는 애 있었죠? 그래서 2로 묶어놓은 다음에 쓰셔야 돼요. x-3, x-6. 이 0 이상이다. 그래서 얘네들 전개하시면은 a, b, c, d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거 전개하시면은 마이너스 5x 마이너스 6이어서 a가 마이너스 5, b가 마이너스 6. 그다음 이거 전개하시면은 x제곱 마이너스 몇이야? 9x 플러스 18 이어서 c가 마이너스 18, d가 36 이죠? 그래서 다 더해주시면은 18 빼기 11이어서 7이다 해주시면 됩니다.
자, 오늘 좀 연립부등식에서 제일 어려운 파트 했었고요. 우리 그 뒤에 연습 문제 74문제 수요일까지 풀고 채점해 오시면 됩니다. 74문제니까 월요일 날 오늘 한 까먹지 말고 한 20문제 하고 화요일 날 한 30문제 하고 수요일 날 한 2, 30문제 하면 되겠네요. 그렇죠? 해 오시고요. 일단 다음 시간에 경우의 수 나갈